자,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8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 발언 아니냐,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백현동의 용도를 변경했는데 그것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다. 이것도 허위 발언 아니냐,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재명 대표 지난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증인신문도 직접 하실 예정인가요? 다른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 흔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전 성남시 공무원, 지금은 퇴직한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 이분은 2015년 1월에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씨 등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9박 11일간 떠났는데 그 출장 계획을 세웠던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던 것이죠.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비서실에 연락을 받아서 공사 측,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의 출장자 명단을 원래 이모 씨라는 사람이 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김문기 전 처장으로 바꿨습니다. 검찰 측이 물어봤어요, 이 증인한테. 그 지시를 그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죠. 그래픽 돌려보죠. 그러면서 이 성남시 공무원이 또 이런 주장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모 씨에서 김문기 씨로 출장자 명단이 바뀐 것을 내가 직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고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이죠. 박성민 최고는 어제 지난번 이번 이 증인의 증언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안 자체가 이 증거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어쨌든 이 재판의 본질은요, 허위 사실 공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가려내기 위해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출장에 동행했고 당시에 보고를 받았네 만에 이런 여러 가지 공방이 지금 법정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이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서 한 발언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시 앵커, 그러니까 방송 진행자의 질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잘 알고 있었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이것은 사실 사람에 따라 해석하기에는 아주 사적으로 가까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면 보고의 횟수나 아니면 출장 동행의 횟수나 이런 부분과 과연 직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냐.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고 당시 개인의 기억을 들춰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리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 당시에 주관적으로 몰랐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것이 과연 허위 사실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 저는 사실 이 재판에서의 본질적인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저 발언이 크게 문제가 없다.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장채권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선거법 재판 참 많이 봤는데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나는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 일부러 허위사실 말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아주 사소한 사안으로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종종 나오거든요.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만 잘못 쓰고 언급해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나와가지고 그 7인의 소속의 이규민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몰랐다는데 어떡하냐.
그런 거 재판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정황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또는 함께 출장을 가서 골프를 쳤다는 확고부동한 물증 등으로 이게 일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모를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예. 이거는 대장동 책임을 비껴가기 위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주장은 일관되게 나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 몰랐다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반대 신문에 나오거나 이재명 대표를 버럭하게 만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예.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에게 실질적인 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고 출장 같은 경우도 원래 다른 사람 가기로 돼 있었는데 김문기 전 처장 보내라고 지시를 했고 예. 이런 확고부동한 정황과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진짜 몰랐다라는 정도의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이 재판에서 유죄를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재판 때 그 퇴직한 성남시 공무원 저분의 증언과 유동규 씨의 증언이 닮았어요. 이렇게요. 한번 보시죠. 유동규 씨가 지난 4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친한 사람 데려오라는 정진상의 지시로 김문기 전 차장이 해외 출장을 동행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지난주 금요일 날 증인으로 나온 퇴직한 성남시 공무원의 증언의 내용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죠. 주장이 비슷합니다. 사실상 뭐 같은 취지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저 두 분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입을 맞췄거나 아니면 사실이 저러하니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김현주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글쎄 무엇을 위해서 두 분이 입을 맞출 필요성이 있었을까를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분들의 일관된 진술이 나온다면 이것은 또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 뭐 증거로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증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당시에 사람이 바뀌었다. 이모 씨에서 김문기 처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정진상 씨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이다. 보고가 안 됐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단체 사진을 보면은요.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그중에 한 명이 바뀌는데 네. 다른 사람이 가게 되는데 보고를 안 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지금 조금 한 50명 정도의 증인을 증인, 예. 네, 채택을 했다 그러죠. 예. 증인 한 명 신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정상 뭐 두 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연이 된다면은 내년 총선 이전에 이 아하.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270조에 의하면은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공소 제기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가 작년 9월 8일에 됐는데 그랬죠. 사실상은 6개월 이전에 1심이 나와야 되고 어허. 이후 2심, 3심도 각 3개월 안에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한다면 올해 9월 8일 이전에 3심까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 증인 채택 많이 한 것도 일종의 뭐 좀 그런 걸 감안한 것이 아니냐. 신청을 많이 한 것도 예. 좀 그런 의심도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서 좀 속도를 좀 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이런 공직선거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임기에 예. 있는 동안 시간이 자꾸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김현주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